정치쇼.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똑같이 얘기하니까 재미없다 그래서 대체 불가가 제일 좋아요. 저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정봉주의 정치쇼 공개 방송을 합니다. 목동 SBS 1층에 있는 락 스튜디오 오픈 스튜디오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표창원 의원, 김경진 의원 그리고 이정미 의원과 함께 합니다. 세 분 다 핫한 의원이시죠. 여러분 여의도 폴리테인먼트를 선도하는 세 분의 의원들. 자,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거나 언제든지 SBS 홈페이지 정봉주의 정치쇼 게시판으로 오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전 시간 정치 1도 모르는 분들 정치 9단으로 만들어드리는 딱 한 달만 들으시면 됩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103.5MHz SBS 러브 FM. 합법적으로 돈 대주는 분들, 돈 대줘도 법을 안 걸리는 분들, 스폰서 저런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찾아뵙는 분들, 공부 잘하는 분들, 부러워요. 공부 잘하는 분들 보면. 자, 백제, 고구려, 신라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그 시대를 대표하던 율사들, 변호사들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삼변시대 전설의 고향. 포장이 포장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예, 자, 백제를 대표하는 양지열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양지열 변호사입니다. 예, 고구려 백성문 변호사. 네, 왜 고구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항상 좀 약간 반항을 하지만 그래도 고구려로 하니까 제가 고구려로 하죠. 뭐. 고구려가 현대로 내려오게 되면 종북 좌빨이에요. 조심해요. 그렇게 연결이. 예, 어째 조심하세요. 생긴 것부터가 저번이랑 비슷하게 조심. 가지고. 자, 그리고 신라를 대표하는 김태현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예, 왜 신라인지 모르시죠? 경주 김씨니까 신랑가. 신라라. 예. 신난다라. 빨리 하면 신라라. 좋아요? 예. 더운데 의원이. 더워 죽겠어요. 나도. 봉도사님 너무 막 덥습니다. 던지시는 것 같은 지금. 아니 막 던지다 하나 걸리면 치명상이에요 그게. 자, 어제 또 우리 국민들 혈압 게이지 팍팍 올라왔죠. 네. 예,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예측한 분이 김태현 변호사. 그렇죠? 짜자잔. 예. 맞췄습니다. 재청구를 하지만 기각은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예, 하나. 그래서 훌륭하지 좋아요. 않습니까? 그래서 신나요? 아니 맞춘 건 좋은 거죠. 맞춘 건 나는 이제 자꾸 기각된 걸 신나는 것 같아. 아니 왜? 그게 아니고 확실히 그런 아니 것 같아요. 까놓고 얘기. 아니 잠깐. 뭘까요? 저는 아침부터. 아니 자꾸 그러지 마. 그렇게 터놓고 그렇게 표정이 그러지 그렇잖아 마세요. 지금. 예. 정유라가 구속되든 기각되든 내랑 무슨 상관이야. 내 의뢰인이 기각된 것도 아니고 내가 들어가는 아니 것도 지금 아닌데. 우주에서 혼자 따로 살아요. 대한민국 국민들 네? 모두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국민이 아니라 신났어요. 그냥 변호사 시각에서 딱 봤더니 그렇지.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아니 뭐 이거 뭐라고 치면 이게 그렇죠. 그 수월론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몰면 안 돼. 왜안 왜곡시키면 안 돼. 된다니까요. 아니 내 있는 법조인의 그대로. 시각에서 아니, 보니까 안 나올 것 표정이 같은데. 너무 좋아 보여서. 약간. 맞추니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알았어요. 1차 영장 청구에서 기각될 때는 예. 사실 그때 김태현 변호사 예측을 했었죠. 그 당시 저희 둘은 양 변호사와 저는 100% 이거는 영장 발부된다라고 했는데 아하. 이번에 두 번째 청구할 때는 청구를 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은 다 했어요. 대부분 법조인들이. 청구 안 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청구를 하면 그러니까 재청구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을 했던 게 애가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2살짜리 아이의 엄마가 돼버린 백성문 변호사님, 상황에서 우리 여기 네티즌 수사대들이요. 지난번 발언한 거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전 정확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검찰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또 뭐 증거들이나 이런 걸 포함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예, 정리해 주시죠. 첫 번째, 그러니까 저번에는 그러니까 이대 학사 비리, 예. 청담고등학교 학사 비리 관련해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예. 이번에는 말세탁을 추가했습니다. 말세탁. 예. 이제 말세탁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 삼성으로부터 말을 받았다가 말을 막 되팔면서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 숨겼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범죄 말세탁. 수익 은닉이 들어갔죠. 네, 그게 추가가 됐잖아요. 예.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었다. 예. 사실 이 부분은 뭐 재청구하는 부분에 크게 힘을 실어줄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정유라가 거짓말했다라는 부분에 이제 방점이 찍히는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덴마크에 있을 때 몰타로 뭐 망명을 시도했었다. 그렇죠. 뭐 이런 게 국적 들어갔다. 취득을 시도했었다. 그러니까 결국 딴 나라로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도주의 우려가 확실한 게 아니냐라고 예. 청구를 했으나 사실 정유라가 욕은 참 많이 먹었죠 국민들한테. 예. 하지만 범죄 가담 정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게 저번 영장 기각 사유였고 아하. 이번에도 그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진 않았다라는 거 하고요. 또 자 일단 몰타로 가려고 했던 건 도주 위험에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상화 씨가 KB 하나은행 이상화 씨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삼성이 지원하는 걸 정유라 씨도 알고 있다. 알고 있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증거인멸, 거짓말.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다 하고 증거인멸까지는 아닌데. 자기 모른다 그랬잖아요. 이게. 예, 그렇죠. 이제 그 거짓말이 문제가 되긴 아하. 했으나,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삼성이 지원한 거 알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예. 그걸 정유라 씨가 직접 삼성에 가서 돈 주세요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주도적으로 하고 정유라는 어쨌건 좀 수익을 입었을 뿐이라고 해야 될까요? 최종 수익자 예. 정도.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긴 좀 어려웠다. 그리고 제 결정타는 저는 제가 보기에 2살짜리 아들이에요. 예. 아들이 들어왔는데 아들을 볼 애엄마를 구속을 시킨다. 범죄의 중대성이 좀 떨어지는 판결. 할머니 최순실도 어쨌든 구속이 되어 있는 할머니도 상태인데. 구속이 돼 있고 아하.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재청구하면 영장이 발부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이제 기각이 됐죠. 우리 백 변호사는 그때는 영장 청구 안 할 거다. 하면은 기각될 거다. 네. 아하. 네티즌 수사대들 곧 수사 결과를 곧 발표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12시에 기자회견할 겁니다. 네티즌 수사대입니다. 하면서. 조금 예전 얘기가 다 예. 가진 것 같기도 하고. 자, 김 변호사님. 예. 할 얘기 없어요? 맞췄으니까 이제 그 즐겁게 웃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맞춰서 즐거운 거지. 제가 뭐 정유라 뭐 기각 즐거운 건 아니고. 아니, 혹시 이런 들어가도 내심 이런 거 맞아요. 있지 않을까? 이걸 맞힐 정도로 정확성이 높기 때문에 정유라 측에서 김태현 변호사를 선임할까? 설마 하겠어요 제가? 아, 그런데 예. 저도 방송생활 접고 싶지 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사안의 중대성, 범행 가담의 정도, 그다음에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정황 이런 걸 감안했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김 변호사님은요? 입증이 안 돼요 이게. 거기 문제가 있어요. 입증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도주 우려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 저는 뭐 몰타 그러니까 뭐 그거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경재 변호사는 몰타 국적취득 얘기를 영장 청구서에 안 썼다고 하는데 예. 뭐 썼든 안 썼든 썼다 하더라도 저는 별로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면 뭐 몰타가 아니라 무슨 뭐 어디 국적 취득해도 도주로 있는 거 왜? 안 들어왔으니까. 이미 안 들어오고 덴마크에서 버텼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도주 우려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아하. 그리고 뭐 아들의 문제도 있고 할머니 문제도 있는데 죄가 입증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정유라의 죄가 입증이 된다는 전제에서 너무 크기 때문에 아들과 할머니를 고려해줄 여지는 없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죄가 입증이 되면 너무 크니까. 아하.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입증이 안 입증 된다. 자체가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지금 범죄 수익 은닉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어떤 범죄가 있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은닉했다. 정유라 씨가 은닉했다는 거죠. 그 범죄는 검찰은 뇌물로 본 겁니다. 뇌물로 본 거예요. 근데 이 뇌물이라는 게 지금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퉈지고 있는데 일단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뇌물로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영장 단계에서 법원은 뇌물 어느 정도 소명은 됐다고 본 것 같아요. 영장 단계에서 아직 유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것이 범죄 수익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입증이 된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정유라 씨가 그걸 같이 썼다. 말도 타고 뭐 보도뭐 강아지 패드도 사고 아기 뭐 용품도 사고 수익을 받은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알고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상화 씨가 얘기할 때 삼성의 지원. 근데 예. 그 삼성의 지원이라는 게 정유라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 뭐 삼성이 승마 지원해가지고 하는 건 다 엄마가 말해줬어요. 나는 그건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VIP한테 가고 VIP가 지시해가지고 뇌물로 이렇게 하는 거 난 그건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78억이 들어온지도 몰랐어요. 뭐 구체적 액수도 몰랐어요. 얘기를 하겠죠. 아니 삼성이 지원한 거냐 어차피 자기가 사인했으니까 이거 합법적인 지원인 줄 알았죠. 전 뇌물인지는 몰랐는데요. 포스트잇 붙여놔서 못 봤어요. 네, 못 봤어요. 저는요. 그리고요. 저 리포트 쓴 거 보셨죠? 그런 거 알아볼 수준이 안 돼요. 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그 입증이 안 된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제가 영장을 안 넣을 거다라고 본 거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영장을 그래도 칠 거라고 얘기한 게 검찰 입장에서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영장은 기각됐고 전체 재판과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브레이크가 살짝 걸렸다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근데 약간 나온 부분은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초기에 검찰이 기대했던 게 정유라를 구금함으로 해서 엄마인 최순실 씨에 대한 어떤 압박을 심정 하자. 압박이나 예.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럴 시점은 지났거든요. 하지만 어찌됐든 좀 안타까운 부분은 아까 통화 얘기 잠깐 나왔잖아요. 박 전 대통령이랑 청와대에서 1월 초에도 있었고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있었고 그런데 아시겠지만 12월 9일 날 탄핵소추안 의결됐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적극적으로 바깥과 통화했다는 건
나왔어요. 그것도 최순실 씨가 연결을 시켜줘서 그냥 안부 인사를 했다고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지난번에 정유라에 대해서 뭐라 그랬죠? 난 초등학교 때 한번 보고 본 적도 없다. 예, 정유라도 똑같이 얘기했죠. 예, 이름 바꾼 것도 신문 보고 뉴스 보고 알았다고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었던 게 나와요. 예. 그러면 뭔가 분명히 정유라를 통해서 이 사건과 관련된 것들을 좀 넓힐 수 있는 여지는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거에서 여태까지 수사한 거에서 그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 하는 아쉬움 분명히 생기고 예. 앞으로 재판하는 데 있어서도 만약에 지금 김태현 변호사 설명한 것 정도로만 계속해서 검찰이 접근하면 유죄 판결도 받기 어려워요. 이게 구속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약간은 저는 좀 바꿔서 봤으면 좋겠어요. 정유라 시각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면 검찰이 수사를 해서 들어가고 법원에서 이게 판단할 때도 예를 들어 지금 아까 백 변호사가 얘기한 말세탁 같은 것도 지금은 나오는 상황이 최순실이 다 주도적으로 했고 그냥 혜택만 받았다는 쪽으로만 접근을 했는데 예. 그래서 난 몰랐다고 하는데 아니 승마 선수면 비타나라는 말과 블라디미르라는 엄청난 말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거든요. 예. 혹시라도 정유라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요청한 게 있다라면 정유라를 그런 식으로 지금 범죄에 접근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다 짜여진 틀에 혜택만 받은 쪽으로만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유라 본인은 하나도 원하지 않았다. 학교도 가고 싶지 않았다라고 예. 나오는데 본인이 무언가 적극적 행위를 한 행위를 것이 한 거를 나온다면 예, 지금 수사의 초점은 워낙 최순실에게만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만 접근하니까 검찰에 어떻게 보면 영장 청구를 판사가 봤었을 때는 야 이게 뭐 다 삼성하고 최순실하고 박 전 대통령하고 짠 건 맞는데 거기서 정유라가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원래는 검찰이 통한 것도 기소한 것도 자 이거 봐라 이게 최순실 구금된 이후에 정유라가 독일에서의 최소한 그 비자금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거라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냥 정유라가 아니요 안부 전화했어 해버리니까 반박할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 세 분 3변 모시고 말씀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여러분들의 참여는 변호사들도 춤추게 만든다. 하루라도 단문을 단무지를 읽을 뻔했어. 하루라도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손에 가시가 돋친다. 자 9085님 아이가 있다고 기각이라 유전무죄 무전유죄 적용은 아닌지 참 허탈하네요. 아 그런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변호사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국민 감정 게이지로 따지면 벌써 몇 번 구속돼도 맞지만 감정과 법의 적용은 또 정확해야 되거든요. 정수님, 삼변님들 평균 연령이 10대 같아요. 미성년자 데리고 방송 안 합니다. 투닥거리시는 모습이. 자, 요 코너가 제일 재미나요. 이분 은근 깔때기인데 변호사들 얘기가 제일 재밌을 정도로 내치적 수준이 높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럼요. 오, 정수진님 대단하십니다. 탁 하고 하면 어하고 알아들어야죠. 탁 하면 어하고 알아들었나? 그거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 우리가 살았었어요. 그런 시대. 아, 눈물 나네요 갑자기. 자, 뭐가 와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커피 라떼. 야 좋은 방송입니다. 방송 중에 막 먹을 것도 들어오고 이거 뭐 바람직한 흐름이에요. 아니 근데 근데 진짜 이거 보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보는 분들이 네. 왜 여자분이 커피를 갖다 줘요? 여자분이 아니라 우리 작가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방송하다 고맙습니다. 나가고 자 네. 발언 끝나면 나가서 커피 가져오세요. 이럴 순 없잖아. 우리 작가님 좋은 분이에요. 오늘 골든벨 네. 쐈습니다 제가. 박수. 딩동댕.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있으면 안 돼요. 국민들이 정유라 기각된 것 때문에 열받는데 열받아도 이건 이런 이유 때문에 기각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풀어줬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아까 실마리를 얘기했어요. 양 언니가 예. 뭐라 그랬죠? 어디 이러다가 빼고. 자칫하면은 유죄 받기도 유죄 끌어내기도 검찰 입장에서 쉽지 않다. 삼성 재판. 예.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증언 거부. 박상진 사장. 네. 어떻게 된 거죠? 일단 상황 설명. 그게 뭐냐면 이게 그 검찰에서 조사는 받았죠. 예. 근데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서류들이 다 있는데 그 서류들을 재판에서 쓰려면 그 삼성 측에서 이 서류를 재판에서 써도 좋습니다라고 증거로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판사가 이 사람을 따로 부르지 않고도 그냥 검찰에서 한번 조사한 서류만 보고 자신의 증거로 삼고 판단 자료를 삼아요. 재판은 아주 압축적으로 빨라질 수가 압축하고 있죠. 빨라지고 근데 거부를 했죠. 이게 그냥은 쓸 수 없다. 여기 내용이 잘못된 것 같다. 그 박상진 사장이 그런 거예요? 예, 박상지 사장에 대해서 예. 아니요 삼성 변호인 측에서 변호인 예, 측에서 변호인 측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인을 불러서 자 당신이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한 게 맞습니까? 이런 걸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서 맞다라고 하면 내지는 거기서 틀린 부분이 뭔지를 이게 지적을 해주면 그러면 그때는 비로소 쓸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와서 검찰에서 얘기한 건 뭔가 잘못된 것 같고요. 저는 법정에서는 말 못하겠어요. 어허. 그럼 뭘 갖고 그럼 어떻게 되는 재판하라고? 거예요? 뭘 갖고 재판하라고? 그럼 되게 황당한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벼랑 전략이 바뀐 거네. 네, 근데 아주 절묘한 전략이 된 것 같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박상진 사장이 굉장히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지금 정유라가 말 세탁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말을 삼성에서 승마협회 장사로 바꾸면서 직접적으로 삼성 전체가 승마협회의 지원 목적이 아니라 승마단 지원한 게 아니라 정유라에게 개인적으로 말을 사줬다라는 의혹이 핵심인데 예. 핵심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알고 있는 박상진 사장이 말 못해 이러보니까 말 같지 않은 말이 돼가고 있는 그리고 거죠.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증거로 쓸 수 없어. 네. 그럼 내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이제 독심술을 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곧 이재용 부회장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거든요. 예. 거의 100% 역시 증언 거부권 행사할 겁니다. 아까 증언 거부를 행사할 거다. 그 증언 거부 사에서 또 내겠죠. 왜냐하면 나도 지금 재판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나한테도 불리할 수 있잖아요. 아. 이번에 박상진 사장도 마찬가지예요. 기소 같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재판 받고 있는데 그 내 사건하고 관련 있는데 내가 나와서 그 얘기를 어떻게 해?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 박상진 사장 그 외에 또 삼성 임원진들이 아마 줄줄이 다 똑같이 증언 거부 사에서 내면서 증언 거부할 겁니다. 그러면 양절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증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온당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또 법적으로 뭐라고 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삼성에서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조직적으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증언을 거부하면서 그러니까 진실을 밝힌 재판을 거를 방해하고 사실상 이제 재판을 방해하고 있는 거다라고 굉장히 반발하고 있으나 사실 뾰족하게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의뢰인들에게 이런 전략을 쓰라고 이렇게 컨설팅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는 것 같은데. 아 있네. 잠깐 생각했잖아요 저 없어요. 지금. 아니 아주 독특한 전략 아니에요? 예? 저는 없어. 저는요 판사님 말씀 잘 들어요 저는. 예.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정말 난감하지 않나요? 난감하죠. 근데 방법이 있어요. 난 이거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일단 두 분 얘기하셨지만 박상진 사장의 증언 거부는 법적으로 못 막아요. 도의적으로는 비난할 수 있지만 왜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 지금 재판 받고 있는데 여기서 말 잘못했다가 내 재판이 영향받아도 어떡해요? 예. 라는 증언 거부권 있으니까 그건 못 막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양 변호사도 지적하고 두 분 지적하셨지만 그러면은 박상진 사장의 검찰에서 진술한 거는 저기 이쪽 그 피고인 측에서 반대하니까 증거를 못 쓰고 법정에도 안 나오고 그럼 박상진 전 사장의 진술을 어떻게 증거로써라고 얘기하는데 방법 하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박상진 전 사장의 이유로 든 게 본인이 지금 재판 보고 있다는 거죠. 예. 지금 다른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어요. 그럼 결국 그 재판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보다 일찍 끝날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재용 부회장 심리랑 거의 맞춰도 가니까. 예. 그러면 그 재판에서 박상진 사장이 본인이 피고인 신문을 할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 그 재판에서 박상진 사장은 피고인으로서 진술한 내용이 있어요. 그걸 증거로 그 쓰자. 조서를 다른 사건의 그 조서를 갖다가 쓰면 돼요. 공판 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예. 물론 그렇게 쓸 때는 뭐 증거 조사는 하긴 해야 되겠지만 원칙적으로 갖다 쓸 수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 A라고 그것도 못 쓰게 할 수는 없나요? 그건 못 막아요. 물론 지연을 시킬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증거 조사로 시간은 걸릴 수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해서라도 특검과 김세현 부장 재판장에 돌파를 할 거예요. 나와서 제가 아무 봤을 말 때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피고인으로 피고인 신문을 해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사건에 다른 사람 증언들 공판 조서를 갖다 써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따져. 간접적인 증거들 기초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그거는 박상진 사장이 검찰에서 특검에서 조사받았더니 입 탁 다물고 옛날에 누구누구처럼 자물쇠 딱 하고 이러고 있었으면 모를까. 본인이 특검에서 진술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법원에서 다시 물어봤을 때 진술을 거부할 확률은 극히 낮다. 자기가 한 얘기가 있으니까. 아니 그렇기 근데 때문에 그때 그 조서를 증거로 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피고인 양 신문에 변호사가 걱정하시는 거는 본인 사건에서 피고인 신문할 때도 밖에 나와서 그때조차도 나 몰라 알아서 하세요 이걸 걱정하는 건데 본인이 검찰에서도 이러고 있었으면 그렇게 할 건데 검찰에서 본인이 이미 다 얘기를 했고. 특검에서 진술한 게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진술 안 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은 있어요. 본인이 피고로 있는 그 재판에서 네. 거기서는 내 검찰에서 증언한 것을 좀 내 잘못한 것 같고 좀 강압적으로 한 것 같아서 그것도 증거로 쓰지 마시오 이렇게 못 하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거기서도 말을 바꾼다라는 게 이런 건 있어요. 다만 이게 법원에서 봤었을 때 왜 저게 신문상에서 지금 검찰에서는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라고 하는데 저기 자꾸 말을 바꿀까? 그러면 그 증언의 신빙성 자체가 떨어지긴 하는데 그러나 여전히 결정적인 얘기는 못 끌어낼 수도 있는 거고요. 문제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최소한 거기서 만약에 끌어낼 수 있다고 할지라도 시간은 확실하게 걸리고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8월에 나와야 되잖아요. 8월 17일이요. 네. 나오는 것까지는 확실히 보장이 돼 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방식을 제시는 했지만 제가 말한 방식보다 큰 결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박상진 사장은 똑같이 거짓말을 했다고 했을 경우 앞서 잠깐 얘기했었지만 본인의 피고 사건에서 피고인심으로 거짓말한 건 처벌을 못 해요. 피고인들은 헌법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웃긴데 그렇죠. 자기 방어할 부주에 거짓말을 권리 보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서 하고서는 거짓말은 위증으로 처벌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남아 있는 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못해요.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미국처럼 사법방해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제도에서는 그거는 뭐 제도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1부에서 삼성 얘기를 마무리하고 2부에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삼성 얘기가 박근혜 재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2부에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정봉주의 정치쇼 2부 들어가겠습니다.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변호사 백제 양지열, 고구려 백성문, 신라의 김태현 변호사 이분들은 급여를 엽전으로 받습니다. 자, 삼성 얘기하다가 잠깐 끝냈는데 이게 삼성 재판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삼성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사실 중요한 재판이 삼성 재판 아니에요? 이재용 부회장 재판 제일 중요하죠. 예. 네. 그리고 다른 오죽하면 박영수 특검이 세계의 재판이라고 그랬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참여하는 변호사들도 지금 사실 어찌 보면 이걸 뭐 단순히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뭐 일단 그 펌의 크기나 그리고 변호인들의 그동안의 경력을 봤을 때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참여하는 변호사들보다 훨씬 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는 분들이다 태평양 보니까 법무법인 전문적으로 붙었잖아요. 말하기 그래서 안 했는데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래도 또 이게 또 방송에서는 간접 광고를 하고 또 우리한테 또 고맙다 그러지 않을까요? 하여튼 그래서 그 변호인들과 치열하게 그러니까 법적 다툼을 해야 되는 게 아마 특검도 굉장히 힘든 재판일 거예요. 거기는. 그리고 그 재판의 결과가 어찌 보면 사실상 박 전 대통령 최순실의 재판 결과 동일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전에 이 세 분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 이재용 재판을 선고 늦어질 겁니다. 나중에. 이재용 재판을 내용을 보기 위해서 박근혜 최순실 변호인들이 컨닝을 하고 있다. 봐야죠. 그럼 컨닝이 아니라 판고를 해야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양 변호사님,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 저기 그 이재용 변호사 변호인들 쫙 왔어요. 당대 이 힘께나 쓰던 분들이야. 이게 약간 후달리나요? 재판하면서? 아니죠. 아니 그럴 리는 없죠.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고요. 그러니까 HDD? 정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을 뭐 박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일단 법대에 올라가서 보면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고요. 두 번째로 판사들은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검찰은 너무 똘똘똘똘 뭉쳐서 문제인데 판사는 또 너무 뿔뿔뿔뿔 흩어져서 문제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것을 보장을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근무를 했다거나 예를 들어서 옛날에 부장으로 모셨다거나 같은 방에 있으면서 하고 요즘 또 문제가 되잖아. 양승태 대법원장이 야 우리도 검찰처럼 한번 해보자. 그 쥐고 흔들려고 그러다가 또 100명의 판사한테 들이박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영향받지 않을 텐데 다만 이거는 지금 문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특검도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더 힘을 쏟아서 빨리 끝내고 싶었을 거예요. 이재용은 길게 느리고 차라리. 근데 양상은 박 전 대통령은 계속 버티면서 온갖 증인 다 불러서 시간 끌고 있고 이재용은 오히려 차라리 빨리 가거든요. 차라리 상대적으로. 아니 이재용 부회장 재판 일찍 시작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2달 텀이 있습니다. 2달인가 3달인가. 알겠습니다. 세 분의 변호사 말씀 듣고 있는데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110님 버스 아닙니다. 지금 재판 보면 줄줄이 다 기각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1985님 매일 듣고 있는 33살 청취자입니다. 그러니까 전화번호도 1985년생으로 해놨잖아요. 33살이니까. 훌륭하네요. 산수에 빠르시다. 제가 85년생 알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저는 군대에서 오래 복무해서 국가직 공무원은
정치색을 나타내서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변호사님들은 어떤가요? 나타내도 되나요? 저희는 자영업자예요. 자영업자예요. 저희 그냥. 마음대로입니다. 저희 마음대로.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한 분은 더불어민주당 출마하고 한 분은 국민의당 출마하고 한 분은 자유한국당 출마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다 자유예요. 네. 그럼 제가 돌아다니면서 다 떨어뜨려요. 자, 박근혜 재판에서 네. 아주 진귀한 풍경이에요. 저는 사실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어느 순간이 지나서 예. 처음에는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예. 뭐 거기 방청권 응모도 되게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에 관심이 좀 떨어지면서 음. 방청권 응모라는 분들이 대부분 박 전 대통령 지지자분들이 많아요.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법정에서는 판사가 왕입니다. 그렇죠. 판사가 들어오면 기립해요. 음. 근데 피고인이 들어올 때 기립하는 거 보셨나요 혹시? 아, 화장실 가려고 일어서는 사람 그렇죠. 피고인들은 근데 거의 경례를 하고 박 전 대통령이 들어오고 경례하고 대통령께 경례! 또 어떤 또 이 그 방청객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판사가 들어오는데 기립을 하는데 네. 대통령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기립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지만 네. 법정에서는 피고인이에요. 아니 백성훈 변호사님 네? 개그 작가로 데뷔했어요? 제 개그 작가가 아니라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실화야? 그래서 어제 드디어 한 명이 이제 아예 예. 영구적으로 이 재판부 법정에 들어오는 걸 못하게 조치를 했어요. 김세현 부장이. 오, 퇴장됐어요? 그냥 내보내고 앞으로 이 법정에 못 들어오는 걸로. 어제도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중에 한 분이 그 녹음하다가 또 법정에서 또 어제 또 이제 퇴장이 됐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유영하 변호사부터 사실 조금 문제가 좀 있어요. 유영하 변호사가 저기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 속으로 들어올 때 기립하거든요. 예. 기립하고 아직도 대통령님이란 표현을 피고인이란 표현을 안 쓰고 법정에서는 변호사는 전직 뭐 이분이 재벌 총수였건 뭐 전직 대통령이건 전직 무슨 국회의원이건 간에 무조건 간에서는 피고인입니다. 이 용어를 아직도 그렇게 쓰고 있는 데다가 방청객은 대부분 지금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일어나서 경례 이렇게 거수 경례를 하질 않나 뭐 거기다 소란을 피우질 않나 하다 보니까 이제 재판부에서도 참는데 좀 한계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자꾸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렇게 되면 다른 분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도 방청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 공개 추첨을 하는데 아예 응모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다 장악을 하다 보니까 박 전 대통령이 거기서 이렇게 눈웃음 치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거의 이 분위기가 팬클럽 미팅장 같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물론 재판에 영향은 안 주겠지만 판사가 그것 때문에 뭐 영향을 받겠어요. 심리하는데. 예. 하지만 어찌됐든 이 재판 자체가 형사재판이 공개되는 취지는 모든 국민들이 이 재판을 지켜볼 수가 있고 좀 그래야 공개되고 있나요? 원래 공개 재판이 원칙이지 아하,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공개 재판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방영을 하자는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저는 사실 중요 재판의 경우에는 TV 중계를 허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 게 예전에는 TV 중계라는 게 정말 드문 일이었지만 자,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난번에 헌법재판 그렇죠. 탄핵 심리할 때도 네, 다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다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라도 도입을 해야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도 국민들도 알고 얼마나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는 법적으로 봤었을 때도 저건 좀 심하다 아무리 뭐 변호인의 입장이라고 하지만 그런 얘기들 나오는 거를 좀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인식을 해야 그 법정의 질서 유지도 오히려 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렇게 되면 판사들이 어떤 느낌이에요? 아무 느낌도 없어요. 아무 느낌 없어요? 너희들끼리 놀아 그냥. 그러려니 경례를 하죠. 하자. 기분은 나쁘지 그래도. 기분은 나쁜데 예. 그러려니 지적했잖아요, 한번. 내보내면 되니까. 예. 근데 전 TV 중계 반대. 왜? 더 할 거예요. TV 중계 있으면. 아. 오히려 생중계가 되는데 저도 드디어 같은 드디어 생각. 관심을 받기 야, 시작했어. 오랜만에 내가- 김태현이랑 생각이 같네. 드디어 내가 태극기를 휘둘면서 뭐 동해물과 대통령 경례 난리도 아닐걸요? 쫓겨날 땐 나더라도. 날 땐 나더라도 난리도 쫓겨날 아닌 땐 또 거예요. 샤우팅까지 해. 이게 민주적 그렇죠. 재판이니까. 그러면 이제 변호사들도 유영하 변호사 어떻게 무슨 뭐 할 것 같으세요? TV가 생중계되면 예. 더 강하게 검찰이랑 붙을 거라.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검찰한테 이원석 부장, 한우재 부장한테 어이 당신들 여기 있어도 돼? 당신들 좀 돈 받았잖아. 뭐 이거 했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 계속 나올 거라는 거죠. 왜? 생중계가 되니까. 근데 국민 감정 게이지는 네? 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저거. 지금 어차피 그러니까 그들의 시각에서 아니 어차피 여기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다고 막 올라갑니까? 예. 그게 아니거든요. 본인 생각에 차라리 어차피 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거기를 강하게 뭉치게 해서 우리는 탄압받는 이미지를 주고 싶다. 예. 예?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거 투쟁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 아니, 여론에서 그러면 밀릴지 아니, 몰라도. 모른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아닌 게 맞는 거예요. 공개를 하는 방식 자체를 네.
방청객을 확 제한해 버리면 돼요. 그렇게 하고 중계로. 근데 이제 공개하는 방청객 거예요. 제한의 문제는 방청객 제한하면 되는 거예요. 장청객 제한의 문제 또한 문제. 아니 근데 변호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유영하 변호사. 변호사는 당연히 들어가야겠지만 아니야. 유영하 변호사가 방청객 혼자 그렇게 하는 방청객이지만 거랑 방청객들이 많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봤을 표가 때는요. 확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저는 때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재판 과정 전체를 생중계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또 이 김태현 변호사에게 제가 오늘 진짜 오랜만에 동의를 하는데 박수 한번 합시다. 박수 한번 합시다. 뭐 동창회, 저도 동창회. 그런 문제도 있을 뿐더러 네. 또 재판이 너무 여론에 휩쓸려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법조인들이 저렇게 일단- 폐쇄적으로 사고 나니까 일단 문제예요. 공개를 그러니까 제가 공개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최종 선고일 것 정도, 최종 선고 최후 변론하는 것 정도는 그건 중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 그거는 판사들이 대부분 찬성을 해도 전체 과정 공개하자라기보다 그 뒷부분만 공개하자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그 전에 발생할 수 있는 김태현 변호사랑 저랑 오랜만에 동의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라도 저는 전체를 공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아니 왜냐면요. 아니야 중계 녹화를 해야 법정에서 엉뚱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개 취지 자체가 헌법에서 왜 형사재판을 공개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 공개 뭘 취지가 막을 안 수 되고 있어요. 중계하면 뭘 아니,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저 경례 이런 거 막을 수 있는. 마음껏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견해 참고해서 법원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만 한 얘기야 지금. 아니 그런데 우리 이거 3변 시대 그 타이틀을 어떻게 바꿀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정치쇼 시트콤. 정치콤 뭐 이렇게. 정치콤. 1176님 웬만한 아침 드라마보다 더 재밌을 건데. 재미있을 거예요. 재미있을 그건 맞아. 거예요. 그건 저도 인정. 예. 재미있을 거예요. 2980님 변호사님들 투닥거리는 모습 지켜보는 봉도사님 표정이 너무 재밌어요. 타이틀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들 키우는 심정일까? 근데요. 네. 하나만 만약에 공개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럼 지금 미국에 있는 김평호 변호사가 비행기를 탈 수도 있어. 공개를 해. 미국을 했지. 이제 내가 나타났지. 갈 때가 됐어. 아니 근데 선임은 안 할 건데. 뭐 일단 위임장 넣고 보는 거죠. 해가지고 예. 재판하고 잘릴 땐 잘리더라도 한번 가볼까? 유영하 변호사가 더 이상 예? 선임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위임장을 넣으면 받아주니까 한번 재판 한번 가보자. 그러고 이제 내가 갈 때가 됐는 걸. 아는 방청 속에라도 앉아가지고. 예. 이쪽에 보고 네 싶어요. 번씩 그 재판을 생중계하면은 우리나라 뉴스가 없어지겠네요. 시청률은 많이 오를 건데. 시청률은 그 아침에 이것 때문에 월차 내는 사람들도 있을까? 그럼요.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얘기들이 거의 막말 수준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 다음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까지 지금 안 갈 것 같다. 탄핵 얘기한 거 아니에요? 탄핵된다는 얘기죠. 예. 이 의원은 촛불시위 정국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탄핵하다간 세월호 학생들처럼 다 빠져 죽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이게? 홍준표 문재인 정부는 주사파 국민이 알면 오래 못 간다. 아니 보수의 최소한의 품격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저는 예. 그러니까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 사실 지금 보수가 괴멸 상태잖아요. 그 괴멸에 가장 크게 일조를 한 게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뭐 거기에다가 지금 이런 분들의 이런 막말까지 더해져서 보수가 외연을 확장하는 걸 스스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대통령 선거 때도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참 저쪽을 찍고 싶은데 예. 너무 말이 좀 이렇게 품격이 좀 너무 좀 심하다. 예. 사실 홍준표 후보가 그 당시에도 좀 센 말도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물론 뭐 보수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좀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쳐 계신 분들한테는 이런 말이 먹힐 수 있겠으나 예. 이게 확장성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자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했어 못했어를 떠나서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참 저는 이게 이걸 진영을 안타깝습니다. 떠나서 지지를 떠나서 좀 듣기 불편한 그럼요. 내용들 아니에요? 저는 듣기 불편한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부에 대해서 주사파 폐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는 당이라는 얘긴데 예. 그러면 해산해야 될 당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 게다가 그 당에서 선출한 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당의 수괴란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있을 수 있는 말인가요?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는 주사파라 국민이 알면 오래 못 간다. 이런 거는 명예훼손이나 이런 사실은 거 명예훼손인데 뭘 또 고발할 수 있나요? 문제가 있냐면 명예훼손으로 하는 부분들이 지난 정권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했었을 때 명예훼손으로 바깥 외부 단체에서 고발한 다음에 그걸 검찰이 수사하는 방식으로 언론을 탄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또 비춰줄까 봐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백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어쨌든 국민들 중에 일부 분들은 이거를 믿고 따른단 말이에요. 그럼 대한민국이 어쨌든 이거를 믿고 따르는 분들을 만드는 거는 가짜 뉴스를 정치 지도라는 분이 나서서 국가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용납될 수 있는 행위예요? 저는 정말 이거는 더 이상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보수 전 세계적으로 보수 정당이 이렇게 막 심하게 막말하는 사례가 있어요? 없죠. 잘 보기 드문 없죠. 경우. 없죠. 자유한국당의 문제 좀 진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예. 같은데 자유한국당의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요 메시지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메시지를 제기하는 방식 또는 더 나아가면 근본적으로 메신저 자체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 이건 뭐 막말은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한 거고 무슨 뭐 인사청문회에서 뭐 도덕적인 하자를 제기하는 부분 추경을 반대하는 거 뭐 무슨 협치를 요구하는 거 그런 메시지 자체는 제1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제기하는 방식이 너무 거칠다는 거죠. 그 와중에서 야 이거 탄핵 이런 얘기도 나온 거고 홍준표 전 후보의 뭐 주사파 얘기도 나온 거고 메시지를 제기하는 방식의 문제가 있고 더 큰 문제는 메신저 자체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너나 잘하세요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 자유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서 야 예전에 더불어민주당 다 이렇게 했잖아. 근데 왜 우리한테는 안 받아주고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지? 어쩌겠습니까? 본인들의 자초한 것을.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그럼 메신저 자체의 문제를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 노력을 자유한국당이 게을리하는 거 아니겠나. 과거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야 예전에 더불어민주당은 더 했어. 야당 때.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야당 때 세게 했죠. 근데 그때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그래도 한 25% 유지가 됐었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시의 지지도가 40% 안쪽이었어요. 한 50% 안쪽. 그러니까 그게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먹히는 시절이었거든요. 지금은 일정 정도 균형이 좀 차이는 있죠. 그렇죠. 균형이 유지가 되고 있었으니까. 전략의 문제는 건데 근데 지금은 대통령 뭐 빠졌더라도 75%입니다. 그렇죠. 오늘 리얼미터 보니까 어저께인가 자유한국당 올라갔다고 해도 14%예요. 힘의 차가 너무 납니다. 2%가 이 두 자리 수는 됐네. 올라갔대요. 예. 그러니까 한 여론조사 보니까 제가 그래 제일 높은 걸 가져온 거예요. 그냥 평균 한 8% 9% 하는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전 정부 시절 했던 전략을 그대로 창해서 쓴다. 이게 먹히겠어요? 절대 안 먹히는 거죠. 전략적 사고를 바꿔야 될 시점인데 그걸 못 바꿔요. 정치 왜? 지형이 바뀌었는데 옛날 거 그대로 차용해서 쓰고 있다. 왜 그걸 짤 수 있는 전략가가 없어요. 자유한국당 내에는 지금 제가 그래서 봤을 때는. 15% 정도 보고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금 아까 좀 올랐다고 했잖아요. 예. 8에서 15까지는 이런 방식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14%가 이제 15%쯤이 기억나네. 탄핵 반대층이 딱 15%였어.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 거기까지는 지금 소위 문재인 대통령 뭐 여기 아까 저 말하기도 민망하네요. 뭐 주사파 뭐 이렇게 믿고 계시는 분들도 좀 있으니까 그 옛날에 박 전 대통령 그 태극기 집회할 때 보면 이런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만 보고 정치를 하겠다는 그냥 건지. 그거는 정말 이 여의도 밖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게 보수와 진보의 양날개가 같이 이렇게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춰가야 건전하게 사회가 발전하는데 예. 이러면 스스로 보수가 그냥 저희 보수가 자결하는 수준이에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수가 최소한의 품격을 보여주고 정말 보수적인 국민들 꽤 많잖아요. 그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가져올까 생각해야 되는데 이 당의 당권 뭐 이런 부분에 잡는 데만 거의 혈안이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렇게 힘든 내용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756님 열이 장지열 얘기하는 거죠. 현이 김태현 변호사 얘기하는 거. 문희 백성문희 우리 삼변이 최고. 애들 키우세요? 아니 요즘 그거 하잖아요. 예. 인이. 그러니까요. 예. 예. 5871님 삼변 너무 재밌어요. 크크. 자 지난번에 우리 변호사님들 계실 때 그 안경환 사태 얘기 안 했죠? 했나요? 안 한 거 같아요. 예. 일주일 만에 이렇게 빨리 왔다가 갈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안경환 그 기록 노출된 거에 대해서는 조사하겠다 이러지 않았나요? 누가 조사하겠다? 아니 아직 청와대 그 얘기는 지금 없는 지금 청와대에서가 경위를 아니라 파악해보겠다? 여당에서 예. 고발 조치를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조금 미심쩍은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있죠. 이제 자국 예. 주광덕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법원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받았다. 그리고 그 기록도 가지고 있는 것도 맞는데 참 희한하게도 8분 만에 그게 왔거든요. 12분이에요. 12분이에요? 12분이에요. 12분이나 예. 8분이나 뭐 어쨌든 근데 그게 금방 왔다. 그런 정도로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거예요. 정도까지는 나오기가 어렵고 그게 또 두 가지 종류로 나왔던 것도 있고 신원이 가려진 것도 있고 신원이 안 가려진 채로 나온 것도 있었고 한 방송국 TV조선에 나온 것은 신원이 안 가려진, 안 가려진 거고. 것도 있었고 주광덕 의원이 노출시킨 건 신원이 가려진 거고 그리고 두 개 방송국들하고 버전이 언론사에서 입수한 것들이 그렇게 빨리 주광덕 의원이 준 걸로 보이진 않는데 어떻게 입수를 했을까라는 의혹도 있고 해서 사실 뭔가 음모가 있다. 그러니까 음모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보이지 식으로 않는 이제 세력의 움직임이 의혹을 있었다. 가진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도
사실 저도 유출 자체를 문제 삼고 싶지는 않은데 이게 준비된 어떤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예. 근데 저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되고 이 부분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으나 프레임이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과거에 뭐 정윤회 그 문건 사태 때도 결국 예. 이 내용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갑자기 유출자가 뭐 국기문란 이런 쪽으로 몰고 갔었잖아요. 예. 저는 지금 어쨌건 이 안경환 전 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퇴하고 끝이 사퇴했잖아요. 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거를 하나하나 또 구직해서 또 이 유출 쪽을 문제 삼을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사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받을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8분, 12분 이런 게 좀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받을 수 있는데 여전히 그거를 신원 정보를 안 지우고 주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다툼의 거- 여지가 그런 거는 이제 좀 있고 지역적인 실제로 문제라는 그리고 거죠. 이게 자꾸 그런 거예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때도 국기 유출 문건 유출이 국기문란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가는 거냐. 아, 그땐 당시 내용은 내용의 수준이 달라요. 어떻게 국정농단 전체하고 한 사람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부분이 유출된 거를 비교를 해요. 그거는 아니에요. 찌라시 유출된 걸 국기문란이라 그랬죠. 네, 그렇죠. 일단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요. 예.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 최신 버전. 어제 이제 노회찬 의원이 그런 얘기했었을 거야. 방송 나오셔가지고 2개의 버전이 있다는 것 같은데 법원행정처에서 주광등 어떤 2개가 갔어. 12분 있다가 가고 또 2시간인가요? 뭐 있다가 2개가 예. 갔다는 거예요. 예. 하나는 가린 것, 하나는 안 가린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SBS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거기 이제 주광등 인터뷰를 했거든요. 제가 요 자리에 앉아 있어서 들었죠. 라이브. 예. 근데 오늘 아침 버전이니까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 아직 언론 보도는 안 된 것 같아요. 주광대 의원 얘기는 뭐냐면 노회찬 의원은 말이 맞다. 두 가지 버전을 받았다. 근데 처음에 본인이 이제 딱 법원에서 받은 거는 열어보니까 인적사항이 다 써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본인이 다 지웠다는 거 읽어보고 그 여자 이름도 성만 이거 다 지우고 어허, 중간에 본인이? 증인도 성만을 다 지웠다는 거 인적사항을. 그리고 이제 보도자를 준비하고 있었대요. 근데 1시간인가 있다가 또 왔다는 거야 법원행정처에서. 그건 이제 법원행정처에서 안 가린 거 지운 거죠. 왜냐면 처음에는 본인들이 있는 거 다 나와 있는 거 보내고 이러면 안 되잖아 하고 가려서 다시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보좌관 설명을 2개가 왔으니까 두 번째가 안 열어보고 아예 안 도착했는 자가 하나 더 보냈나 보다. 그러니까 그걸 안 열어봤다는 거예요. 그게 아침에 오늘 주광덕 의원 설명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 그러면은 이제 진행자가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면은 모 방송국에서 공개된 그거는 주 의원이 준 거냐? 본인은 아니라는 거죠. 본인은 왜 그랬냐면 아니 나는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정론 가서 기자회견 하려고 막 준비를 하는데 그 전날 언론사에서 터뜨렸다. 내가 왜 주겠냐? 내가 그날 아침에 해야 되는데. 다른 이 얘기인 언론사에서 거예요. 네. 그 언론사에서 나오는 순간 다른 언론사에서 기자회견해도 그렇죠. 안 받아요 기사를. 안 받으니까. 기사가 터지지가 않아. 네. 그러니까 주광덕 의원이 그 언론사에 안 준 건 맞는 거야. 본인은 그렇게 해요. 아, 내가 그 다음날 정론관 기자회견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왜 언론사에 줘?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그럼 어디서 이 얘기가. 났어? 그건 그러면 이제 얘기 안 문제가 해요.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상한 그런 거예요. 문제가 되는 그거는 거죠. 그러니까 주광덕 의원은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쪽이라는 건데 그것까지는 오늘 얘기는 안 나왔죠. 아 그러면 네. 주광덕 의원 얘기는 맞아요. 그리고 그건 합법적으로 맞죠. 받은 거야. 네. 그리고 미리 준비했던 어쨌든 자 문제는 좀 있어. 보이지 않는 소인 작동이 됐어. 그러나 그거는 어쨌든 절차상 합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절차상 문제는 미리 없는 뭐 거죠. 야 너 이거 내 신청할 때가 준비하고 딱 싹 줘. 네. 혹은 이런 거 있으니까 주 의원님 좀 그 신청해서 그럼 내가 드릴게. 어떤 경로로든 간에 보이지 않는 소인이 작동했다고 칠지라도 이건 합법적이야. 네. 주 의원은 맞아요. 근데 법 절차상 받는 거 합법적. 자체는 근데 네, 절차상으로. 그럼 그 방송국에 한 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여기서 법을 엄격하게 따지면은 그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송사에서 그냥 보도한 거 근데 방송사 안 가렸나요? 안 가렸어요. 그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죠. 아니 근데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입수. 방송에서 어떻게 알았나? 입수는 문제지 입수. 근데 입수는 언론사에서 어떤 뭐 취재나 그런 과정에 대한 것들을 처벌하는 예들은 별로 없죠.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수의 문제가 아니라 가사소송법에서 그 처벌하려고 하는 거는 개인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을 방송 보도하는 그걸 막는 거거든요. 입수를 막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방송국에서 그 여자의 이름을 다 가리고 보도했다라면 처벌의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만약에 여자 쪽에서 야 이거 뭐야 내 이름 다 나왔잖아라고 방송사에 대해서 뭔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 부분. 자 그런데 그러면서 안경환 후보자를 낙마시킨 거로 끝나지 않고 조국 수석에게 타겟이 옮겨가고 있어요. 이거는 뭐 사실 지금 정부를 좀 흔들려는 의도가 좀 강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강경화 뭐 지금 외교부 장관부터 어쨌건 야당에서 계속 반대를 해왔고, 예. 그다음에 뭐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까 혼인무효 문제까지 나오면서 사실상 사퇴라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인사검증 제대로 못한 거 아니니? 당신들이 못한 거 아니야. 근데 인사 검증할 때 제일
주요한 게 이제 민정수석이니까. 예, 그리고 자기하고 그 특별한 관계가 있고 네. 서울대 법대에서 그래서 네, 그렇죠. 추천한 거 아니야 인적 네, 관계로? 그런 예. 거로 지금 이제 문제 삼는데 다른 거 상임위 다 안 나오고 운영위만 열어서 지금 조국 교수 조국 민정수석을 나오라고 하는 건 사실 과거에 우병우 민정수석 그렇게 나오라 그래도 안 나왔는데 뭐 지금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대상도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국민들이 바라보기엔 정쟁으로 많이 보이죠. 예. 일단 민정수석이 걸러낼 수 있는 것이었냐부터 좀 의문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그 일단 민정수석 같은 경우 병역이나 재산이나 형사처벌 같은 거 위주로 보고 그다음에 아하. 본인이 200개 문항 적어내는 거 위주로 보는데 아마 뭐 걸러내지 못한 걸 결과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모르겠으나 원래 업무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수요일마다 찾아오는 삼변시대 세 분 양절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잠시 뒤에 전효옥 작가님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3부 들어가겠습니다. 3부 전효옥 작가님을 만나는 시간. 전 작가의 시선. 육감도 탁월하시고 오감도 뛰어나시고 대한민국 정치계를 좌판한으로 틀었다 놨다 하는 분이시죠. 요즘 오히려 정치권에 계실 때보다 더 영향력이 세지신 것 같아요. 아이, 뭐 저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좌판이 아니라 좌판을 들었다 놨다 좌판이 해야 아니었어요? 되겠어요. 좌판이. 자, 강렬한 눈빛, 부드러운 미소. 이거 작가들이 써준 건데요. 아주 극찬을 해요. 아 그래요. 예. 아, 근데 일단 어쩐지 예. 봉도사의 진심이 아닌 것 같았어요. 좀 영혼이 없었어요? 네. 자, 그런데 블로그에 네. 글을 쓰거나 네. SNS에 글을 날리면 기사가 돼요. 글쎄 어저께 저도 좀 놀랐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보통 분들이 예. 토론의 장으로 삼고 싶은 어떤 뭐 플랫폼이면 너무 거창하지만 IT적인 플랫폼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의 플랫폼이 정말 부족해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들었어요. 여기도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죠.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정치인들이 네. 저는 요즘 정치인들 보면서 좋은 게 네. 폴리테이너가 서로 되려 그래요. 그게 그만큼 대중들한테 가까이 다가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아무나 되나요, 그게? 굉장한 아니, 재능이 있어야죠. 사선의원들은 그런 거 안 누구처럼. 사선의원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저도. 초선들만 했으면 좋겠어. 아이 근데 뭐 그분이 사선될 줄은 몰랐다는 게 우리 생각인데 죄송합니다. 여의도 논법이 있잖아요. 벙어리 삼선한다. 초선 재선 때 센 분들은 다선을 못 가더라고. 근데 이제 그게 꽃으로 치자면은 그냥 한꺼번에 확 피었다가 져버리는 꽃이 그래도 저는 꽃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거 좋아요. 안 그러면 예. 소나무죠. 침엽수거나. 그래서 저도 2선 재선을 했는데 예. 하고 나서 충분했다. 이거 더 하고 싶지도 않고 예. 체질에도 안 맞았고 봉도사는 더 해보세요. 예. 초선밖에 못했으니까. 아니 초선하고 전 사선 지금도 현역인 줄 알아요. 우리 그 노원구 가면 지금도 네. 현역 의원인 줄 알아요. 아니 현역 의원보다 더 하죠. 그리고 아무나 못하는 폴리테이너고. 예. 네. 아니 며칠 전에 네. 진짜 그 주말에 네. 우리 동네 이제 조그만 그 마트를 갔거든요. 네. 그랬더니 거기 이제 일하시는 분이 아. 보더니 어디서 많이 봤나 그랬더니 의원님이셨구나. 그래서 저 떨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랬더니 지금 의원 아니에요? 아니 마음속에 의원이라고 네. 생각하는 생각하는 그런 분들의 생각이 더 기쁘고 의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여의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 뭐해요? 맞아요. 회의자에서 졸고 앉아 있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 소나무 침엽수 아주 좋아요. 꽃이 피지 않으면 소나무 침엽수 듣고 있나 아니요? 꼭 듣고 계실 것 같아요. 예. 꼭 그분이 어디서나 출몰 하시더라고요. 다시 듣기로 듣고 있나 아니요? 자 유성환님 여러분들 함께 우리 전효옥 작가 전 작가의 시선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성환님 수요일이 기다려지는 이유 작가님 반가워요. 5564님 여옥씨 울산 65세 주부 팬이에요. 전 작가의 시선 오늘도 두근두근. 자, 여옥씨라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요분이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아니요, 그래도 예. 저는 누가 저를 부를 때 여옥씨라고 불러주는 게 너무 좋아요. 굉장히 친근하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애정이 담겨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노래 있잖아. 내 곁을 떠나간 그 사람 이름은 여옥 그거 아닌가? 자옥인가? 생각보다 노래 잘한 자옥이 아니에요? 그래? 그거? 제대로 하면 더 잘해요. 네, 옥경이도 해보세요. 자, 오늘의 시선은
오늘은 이제 제가 어제 그제 이제 원비어 군에 대해서 이제 글을 연달아 썼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비어 군과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 북한에 대한 시가 그다음에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는데 어떻게 이제 이 접근을 하면 좋을까 예. 이런 거를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오토 원비어인가 윈비어인가요? 원비어예요. 원비어, 오토 네. 원비어. 그 예. 북한에 갔다가 네. 그 어제 사망한 미국 대학생. 네. 예. 유태인 성이죠. 뭐 골드스타인 뭐 이런 것처럼 많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선 그 아무도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거는 뭐 정권에 대해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수구 세력들이 잡았다 하고 뭐 나와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럼요. 아이를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예. 보면은 글쎄 나의 아이가 뭐 어떤 사고로 죽었다 해도 그건 기가 막힌 거죠. 부모로서는 사는 게 아닌데 그럼요. 그렇게 극심한 고문과 또 이런 상태로 거의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와서 엿새 만에 눈을 감았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한이라는 감정을 미국 사람들이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어하는데 아마 그 감정이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지만 자신의 아들이잖아요. 그 예.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서 숨진 아들을 안고 탄식하는 그 성모 마리아의 그 피에타상 같은 게 세상의 어머니들의 그 마음 그대로겠죠. 원비어의 어머님도 그랬을 거고요. 예. 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그 안에서 두려움에 떨었을 공포에 떨었을 그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북한에서는 정말 그 끔찍하죠. 저도 이제 북한을 가봤지만은 그 이 중간에 이제 이른바 이제 그 중간 접경지대 거기를 통과하는 순간에 예. 공기가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숨을 크게 쉬었다는 생각이 저기 이 경험이 있어요. 정말 끔찍했어요. 저 같은 사람도 그 어떻게 보면 현역 국회의원으로 갔을 때 예. 북한에서 제가 너무 끔찍한 걸 보는 게 한 번 이제 그 경로를 벗어나서 간 적이 있었어요. 이 고성에 아구기 작업을 하러 시민단체랑 갔는데 예. 근데 이제 경로를 벗어나니까 숲속으로 갑자기 가게 됐어요.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 사람들 하는 대로 했는데 근데 숲속에 보니까 우리 6.25 때문에 칭칭 감고 목욕도 못하고 그래서 시꺼먼 사람들이 막 그 한 100여 명이 나무 뿌리를 캐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 연료가 부족하니까. 아하. 근데 휘스를 딱 운전수가 부는 순간 그 많던 사람들이 일제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0.01초도 아니에요. 저는 그걸 보고 그럼 어떻게 했길래 저 사람들이 갑자기 저는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죠. 한마디로. 그런데 이제 이 오토 원비옥은 사망 수식은 네. 진보 보수 진영을 떠나서 한 생명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생명 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권과 모든 사상의 기초 아니에요. 저는요 이 진보 이 정권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진보주의자들에게 예. 꼭 답을 드리고 싶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보수가 잘못해서 진보 정권이 됐어요. 예. 그렇다면은 보수의 잘못도 잘못이지만 진보 정권은 보수보다 훨씬 더 나은 가치를 보여줘야 돼요. 그게 바로 인권이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게 진보 정권이에요. 그런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기권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번 원비어 사건에 대해서도 정치 선전물을 훔친 원비어가 잘못이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기밀 서류를 훔친 것이 아니라 정치 선전물이었어요. 북한이 뿌리는 게 정치 선전물이에요. 그러니까 난 그런 걸 가지고 15년 교화형에다가 원비어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쭉 지켜보면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그렇죠. 공포. 공포에 공포를 시달리는 느낄 수 거를 그건 있죠. 한 인간의 문제 예.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반듯한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 진보 정권의 성공입니다. 예.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조전을 보냈고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했죠.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은 예. 하는데 예. 제가 이제 원비어 군이 이제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북한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애도의 뜻을 표했어야 된다. 왜냐하면 원비어 군이 숨지기 전에 그러면 상당히 이 인권에 대한 가치 또 같은 인간으로서 부모를 둔 사람으로서 그렇게 식물인간에 대해서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미국인들이 전달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조금 빨랐었으면 오히려 더 좋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장효진님 원비호 군 사망 소식이 너무 슬펐어요. 가족들은 그동안과 또 앞으로도 얼마나 힘들까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원비호 군 사망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 전 세계 75개 인구들이 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미국이란 나라는 예. 우리하고 굉장히 다른 점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미국의 언론들의 이제 논조라든가 이런 걸 제가 오늘 방송 때문에 유심히 살펴봤는데 예. 무엇보다도 22살에 숨졌다는 걸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분노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베트남 전쟁 때도 거기에 참전하셨던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베트남 전쟁 때 아주 어렵고 죽음을 불사하는 전투를 가게 되면 한국군의 경우는 젊은 병사들을 앞장 세웠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보고 미국 군인들이 어떻게 너희 그럴 수가 있냐. 한 살이라도 나이 먹은 사람들이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 예. 그만큼 젊음이라는 거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글에서도 구글이 뭐 우리가 사악해지지 말자 이것이 구글의 기호이기도 하지만은 문샷도 구글의 구호예요. 즉 달에다가 이 우주선을 쏘듯이 그 무한한 가능성이 젊음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2살의 원비어가 앞으로 살았으면은 100세 시대에 살았으면은 72세, 70년을 살았을 텐데 그 70년의 가능성을 이런 식으로 뭉개버리고 이런 식으로 처절하게 짓밟은 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더라고요. 예. 물론 노인들이 돌아가셔도 가슴이 아프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나 이 22살에 정말 그 엄마의 심정과 그 모국인 미국의 심정은 똑같을 거예요. 그럼요. 예. 그리고 또 미국은 자국민 보호에 대해서는 아주 최선을 다하는 나라예요. 그런 지금도 거는 6.25 전쟁에서 그때 그럼요. 실종된 실종되고 그때 사망된 유해가 네. 북한에 있는 것을 계속 북미 협상 중에 하나가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유해 발굴해서 그렇죠. 찾아와서 모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유해뿐만 아니라 그 미국 군인이 가졌던 이제 왜 군표라든가 또는 하다못해 조그만 소지품의 경우도 북한이 돈을 달라고 하면 그 돈을 미국이 다 지불을 해요. 10만 불이건.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 미국의 이제 그 관계자한테 들었는데 그래서 유족에게 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이건 끝까지 국가가 감사해야 되고 챙겨야 될 문제다.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이제 2009년에도 한국계 미국 여기자가 북한 접경 지역에서 취재를 하다가 억류된 적이 있잖아요. 예.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 가서 두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든가 이건 제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의 그 작전 때 그 상황인데도 얼마나 끝까지 한 명의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이 전력을 다하는가를 볼 수 있죠. 비록 이제 전쟁의 영화지만, 피폐한 예. 실화였어요. 그게. 실화였었어요? 네네. 예. 그리고 이번의 경우도 이 원비어에 대해서 그래서 원비어의 어머니는 오바마 대통령을 굉장히 원망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그때 사건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터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가치, 자국민의 예. 보호, 특히 재산과 생명에 대한 철저한 보호 끝까지 지킨다, 끝까지 구해낸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커다란 상처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이 전략적 인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네. 대북 관계에서 아무것도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런 대화, 점에서 예. 이제 어제 제가 아는 미국의 이제 그 관계자하고 잠깐 통화를 했어요. 다른 일로 그랬더니 그 사람한테 제가 오바마 문제를 얘기하더니 오바마는 대통령이 아니었다. 배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분은 공화당 열렬한 지지자라서 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미국인에게 최고의 가치는 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부족하죠. 그래서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1974년에 예. 이 오노다 히로라는 일본 군인이 발견된 적이 있어요. 그것도 필리핀의 정글에서. 예. 근데 이분은 일본이 패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30년을 그 정글에서 숨어 산 거예요.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난 줄 알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 이 일본의 이제 동료 군인들이 가서 오노다 나와라. 전쟁이 끝났다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저거는 미국의 강교와 술책이다. 이래서 안 나온 거예요. 30년을.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일본 정부가 미국 같으면 상상도 못할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다 못한 일종의 이제 개인
그러니까 예. 민간 탐험가가 그 정글에 가가지고 몇 년 동안 이 오노다를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74년에 나왔는데 이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의 군 복무가 그래서 74년에 나왔기 때문에 42년에서 74년까지 32년 군 복무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숨졌죠. 예. 이렇게 비극적인 일본인이 있을까요? 왜 그대로 뒀어요? 더구나 그 전쟁이 예. 아니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그래서 늘 그때도 이제 일본 언론에서도 난리였는데 일본인들은 뭐라고 할까요? 국가를 위해서 정말 그 대단한 천황폐하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바치면은 그것이 영광이다 이런 우익의 잘못된 논리가 뼛속 깊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매우 그 사건을 부끄럽게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일본이 선진국이 아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패전에 대해서 물론 이제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은 일본인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그 불쌍한 생각은 갖고 있어요. 예. 어떤 국가주의의 인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명품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예, 좋아하죠. 네, 엄청나게. 근데 제가 그거를 왜 그렇게 좋아하냐 그랬더니 일본에 이제 전쟁을 두 차례나 세계 대전을 치러서 그냥 끌려나가서 정말 치마 하나로 버텼던 이제 그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보상 심리. 예. 너무나 이 정말 스커트 하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본식의 몸빼바지 하나 입고서 20대와 30대를 보냈다는 거죠. 그때의 박탈감. 그렇죠. 그걸 이제 좀 보상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렇죠. 바로 그거죠. 네. 그래서 명품을 좋아하는 근거가 있네.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왜냐하면 예. 그 보상 심리죠. 예. 왜냐하면 그 자기 자신이 즐겁고 행복하면 굳이 명품에 그럼요. 그럴 필요가 없죠. 예. 기댈 필요가 없죠. 아니 예를 들어 그 아주 거대 부호인 헐리우드 배우들이 네. 그냥 이런 그 플리마켓 이런 데서 산 청바지 입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명품이니까요. 자기가 명품이니까. 저거 보고도 사실은 집에 옷장을 보니까 똑같은 후디 있잖아요. 예. 그게 10벌 있잖아요. 오. 청바지에. 예. 그리고 세계 부호들도 전에는 뭐 턱시도 입고 막 했지만은 요즘에 진짜 부자는 뭐냐. 자기 마음대로 입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청바지에 티한 그렇죠. 조각. 공식 석상에도. 아하, 그렇지. 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그게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 그 부잣집 그 재벌 딸들이 미국에서 뭐 재벌이 아니라 이제 그 부호의 예. 딸들이 제일 그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 탑승 수속을 일반 사람처럼 해보는 거. 아. 맨날 제트 비행기만 타고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그러게 참 세상에. 그리고 그냥 일반 그 항공기를 타도 맨날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 클래스 타니까 일반 사람처럼. 그렇죠. 이렇게 줄 서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 다음부터는 이것도 참 재밌고 부호 딸들이 못하는 걸 내가 하고 있구나. 재벌들 그러면서. 절대 못하는 거. 야 이거 나의 특권이구나. 그렇죠. 와. 그리고 사실은 이코노미석에 타는 예. 것 자체가 제일 비행기 탈 때 재밌어요. 아. 왜냐하면 사람도 많고 주변에 젊은 남자들이 일단 있어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장거리나 이런 경우는 예. 이제 뭐 퍼스트나 비즈니스를 이제 탄 적도 있고 막 이런데 그러면은 옆에 있는 남자들이 다 나이 든 사람밖에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맞아요. 그거보다는 풋풋한 30대의 남자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좀 예. 분위기도 좋고 아 공기가 더 맑아지는 것 같아. 훨씬 그렇죠. 예. 네. 아니 그런데 진짜 시선 하나 바꿨을 뿐인데 변화나 행복해지는데요. 그런 이거는 일 이제 많아요. 니네 탈 수 없잖아. 그렇죠. 이거 우리끼리만 타는 거야. 예. 한번 타고 싶어? 네. 안 돼 이거 우리만 타는 거야. 일단은 봉도사나 저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 정치를 떠났지만은 예. 우리는 그 대신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익명성도 있고요. 예. 응? 마음대로 얘기도 하고 좋은 거예요. 여의도에 있는 분들이 정장 입고 네, 유니폼 입고 그렇죠. 내 목을 조여서 상대방에게 행복을 주고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롭게 티를 입고 다니면서 그렇죠. 아, 우리는 우리가 남의 인생을 사는 여의도 인생이 아니라 내 우리의 인생을. 인생을 사는 거죠. 네. 정치인일 때 남의 인생을 살았고 은퇴하는 순간 네. 내 인생을 살고 있다. 정말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본의 아니게 은퇴가 됐어요. 뭐 은퇴는요. 아니, 본의 아니게 은퇴돼서 못 가. 아유, 뭐 오지 말라고 다 이 펜스를 쳐놨어. 자 그런데 우리가 원비어 얘기하다 웃을 네.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아이 정말 그렇죠. 예,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원비어 사건 사태 때문에 네. 오바마의 대북 정책에서 한 게 뭐 있냐. 그때 초동 대응을 비록 북한과의 관계가 냉랭했어도 초동 대응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갖고
구출해내야 되지 않았었겠냐. 그렇죠. 저는 오바마가 이제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어떤 강경책을 썼어도 별로 비난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진보 정권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북 정책을 자신을 찍지 않은 60%의 말하자면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안보 정책을 저는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보에 대해서는 좀 더 보수적인 정책을 취했으면 그렇죠. 좋겠다. 왜냐하면 안보 정책 빼놓고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예. 근데 안보 불안이 있었는데 그거를 한번 불식시키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대통령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해서 왜 굴욕 외교를 하냐 하는데 마찬가지로 북한도 나라라고 생각을 우리 많은 진보 정권의 지지자분들이 하시면은 북한에 대해서도 할 말 다 해야 됩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마치 북한의 가치,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는 이런 내재적 접근법. 이거는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그 동독에 대해서도 서독의 예를 볼 때.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도 할 말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일 수 있습니다. 할 말을 다 할 때 또 네. 북한과의 대화의 가능성도 열리는 그렇죠. 거고. 비판하고 할 건 하고 네.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갖고 정책을 할 건 하고. 그리고 전달자로서는 대단히 좋죠. 왜냐하면 뭐 보수 정권의 대통령보다는 진보 정권이니까. 근데 북한이 너무 문재인 대통령을 곤란하게만 만들고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네. 아주 최고의 악재가 터진 그렇죠. 거예요. 네, 최고의 악재죠. 네. 그리고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많은 민간 차원에서의 접촉 신청을 하는데 네. 우리 통일부에서는 허가해주고 네. 있는데 북한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북한 정권이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판단, 외교적으로는 상당히 그 고수다 이런 말을 한때는 들었잖아요. 예. 그런데 내부의 상황이 제가 보기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 앞뒀는데 네. 백악관에서도 웬비어 사건으로 트럼프, 김정은 회동 가능성. 요 전에 또 트럼프가 무슨 얘기했냐면 네. 영광스럽게 만나겠다. 네.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다가 느닷없이 이제 이것이 정상회담까지 얘기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pretty smart 쿠키 이런 표현도 썼단 말이에요. 네. 똑똑한 친구라고. 네. 네. 그러다 이제 느닷없이 확 멀어지면서 트럼프가 중국 북한 압박하는데 실패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독자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좀- 공화당 출신이고 예. 굉장히 이제 우파적 사고를 아주 극단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북한에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은 오히려 조용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왜냐하면 공화당 출신의 닉슨이 그 당시에 레드 차이나 중공에 갔을 때 모두들 입 다물고 있었거든요. 닉슨이기 때문에 공화당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지렛대를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정체성, 정치적 성향과 네. 반대되는 선택을 할 때 그렇죠. 오히려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는 뭐 이게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다 원하는 그럼요. 거고 미국도 예, 원합니다. 예. 일본도 원하고 있고요. 중국도 원하고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인품과 그다음에 그 포용성으로 트럼프를 만나서 진심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최대 위기에 빠졌어요. 문재인 네. 대통령이 원비어 사태 때문에 얘기치 않고. 원비어 사태가 제일 크죠. 저도 걱정입니다. 그러면 생명에 관한 문제인데. 그러게요. 아, 오바마가 좀 해결해줘. 왜 그걸 우리한테 던져줘갖고. 오바마가 어떤 점에서는 참 이 너무 이렇게 모양새에 치중했다는 예. 생각도 들더라고요.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게 결국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북한이잖아요, 상대가.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 작가님의 시선은 22살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 그렇죠. 우리도 자식 두고 예, 있으니까요. 그러면 딱 우리 그 자식들하고 얼마 차이도 안 나요. 예, 아휴, 알겠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냥? 예, 인사하시고요. 네, 오늘 너무 깊은 얘기에 빠져갖고 얘기를, 보니까 그 네. 인사 시간도 놓쳤어.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네. 다시 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삼성 변호인 측에서 변호인 예, 측에서 변호인 측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인을 불러서 자 당신이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한 게 맞습니까 이런 걸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서 맞다라고 하면 내지는 거기서 틀린 부분이 뭔지를 이게 지적을 해주면 그러면 그때는 비로소 쓸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와서 검찰에서 얘기한 건 뭔가 잘못된 것 같고요. 저는 법정에서는 말 못하겠어요. 어허.
그럼 뭘 갖고 그럼 어떻게 재판하라고? 되는 거예요? 뭘 갖고 재판하라고? 그럼 되게 황당한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벼랑 전략이 바뀐 거네. 네, 근데 아주 절묘한 전략이 된 것 같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박상진 사장이 굉장히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지금 정유라가 말세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말을 삼성에서 승마 협회 장사로 바꾸면서 직접적으로 삼성 전체가 승마협회의 지원 목적이 아니라 승마단 지원한 게 아니라 정유라에게 개인적으로 말을 사줬다라는 의혹이 핵심인데 예. 핵심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알고 있는 박상진 사장이 말 못해 이러보니까 말 같지 않은 말이 돼가고 그리고 있는 거죠.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증거로 쓸 수 없어. 네. 그럼 내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이제 독심술을 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곧 이재용 부회장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거든요. 예. 거의 100% 역시 증언 거부권 행사할 겁니다. 그러니까 증언 거부를 행사할 거다. 그 증언 거부 사에서 또 내겠죠. 왜냐하면 나도 지금 재판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나한테도 불리할 수 있잖아요. 아. 이번에 박상진 사장도 마찬가지예요. 기소 가치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재판 받고 있는데 그 내 사건하고 관련 있는데 내가 나와서 그 얘기를 어떻게 해?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 박상진 사장 그 외에 또 삼성 임원진들이 아마 줄줄이 다 똑같이 증언 거부 사에서 내면서 증언 거부할 겁니다. 그러면 양절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증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온당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또 법적으로 뭐라고 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삼성에서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조직적으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증언을 거부하면서 그러니까 진실을 밝히는 재판을 거를 방해하고 사실상 이제 재판을 방해하고 있는 거다라고 굉장히 반발하고 있으나 사실 뾰족하게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의뢰인들에게 이런 전략을 쓰라고 이렇게 컨설팅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는 것 같은데. 아 있네. 잠깐 생각했잖아요 저 없어요. 지금. 아니 아주 독특한 전략 아니에요? 예? 저는 없어. 저는요 판사님 말씀 잘 들어요 저는. 예.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정말 난감하지 않나요? 난감하죠. 근데 방법이 있어요. 난 이거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일단 두 분 얘기하셨지만 박상진 사장의 증언 거부는 법적으로 못 막아요. 도의적으로는 비난할 수 있지만 왜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 지금 재판 받고 있는데 여기서 말지 못했다가 내 재판이 영향받으면 어떡해요? 예. 라는 증언 거부권 있으니까 그건 못 막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양 변호사도 지적하고 두 분 지적하셨지만 그러면은 박상진 사장의 검찰에서 진술한 거는 저기 이쪽 그 피고인 측에서 반대하니까 증거를 못 쓰고 법정에도 안 나오고 그럼 박상진 전 사장의 진술을 어떻게 증거로써라고 얘기하는데 방법 하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박상진 전 사장의 이유로 든 게 본인이 지금 재판 보고 있다는 거죠. 예. 지금 다른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어요. 그럼 결국 그 재판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보다 일찍 끝날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재용 부회장 심리랑 거의 맞춰도 가니까. 예. 그러면 그 재판에서 박상진 사장이 본인이 피고인 신문을 할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 그 재판에서 박상진 사장은 피고인으로서 진술한 내용이 있어요. 그걸 증거로 그 쓰자. 조서를 다른 사건의 그 조서를 갖다가 쓰면 돼요. 공판 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예. 물론 그렇게 쓸 때는 뭐 증거 조사는 하긴 해야 되겠지만 원칙적으로 갖다 쓸 수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 A라고 그것도 못 쓰게 할 수는 없나요? 그건 못 막아요. 물론 지연을 시킬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증거 조사로 시간은 걸릴 수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해서라도 특검과 김세현 부장 재판장에 돌파를 할 거예요. 나와서 제가 아무 봤을 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피고인 피고인으로 신문? 신문을 해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사건에 다른 사람 증언들 공판 조서를 갖다 써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따져. 간접적인 증거들 기초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그거는 박상진 사장이 검찰에서 특검에서 조사받았더니 입 탁 다물고 옛날에 누구누구처럼 자물쇠 딱 하고 이러고 있었으면 모를까. 본인이 특검에서 진술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법원에서 다시 물어봤을 때 진술을 거부할 확률은 극히 낮다. 자기가 한 얘기가 있으니까. 아니 그렇기 근데 때문에 그때 그 조서로 증거로 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피고인 양 신문에 변호사가 걱정하시는 거는 본인 사건에서 피고인 신문할 때도 밖에 나와서 그때조차도 나 몰라 알아서 하세요 이걸 걱정하는 건데 본인이 검찰에서도 이러고 있었으면 그렇게 할 건데 검찰에서 본인이 이미 다 얘기를 했고. 특검에서 진술한 게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진술 안 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은 있어요. 본인이 피고로 있는 그 재판에서 네. 거기서는 내 검찰에서 초에도 있었고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있었고 그런데 아시겠지만 12월 9일 날 탄핵 소추안 의결됐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적극적으로 바깥과 통화했다는 건 나왔어요. 그것도 최순실 씨가 연결을 시켜줘서 그냥 안부 인사를 했다고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지난번에 정유라에 대해서 뭐라 그랬죠? 난 초등학교 때 한번 보고 본 적도 없다. 예, 정유라도 똑같이 얘기했죠. 예, 이름 바꾼 것도 신문 보고 뉴스 보고 알았다고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었던 게 나와요. 예. 그러면 뭔가 분명히 정유라를 통해서 이 사건과 관련된 것들을 좀 넓힐 수 있는 여지는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거에서 여태까지 수사한 거에서 그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 하는 아쉬움 분명히 생기고 예. 앞으로 재판하는 데 있어서도 만약에 지금 김태현 변호사 설명한 것 정도로만 계속해서 검찰이 접근하면 유죄 판결도 받기 어려워요. 이게 구속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약간은 저는 좀 바꿔서 봤으면 좋겠어요. 정유라 시각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면 검찰이 수사를 해서 들어가고 법원에서 이게 판단할 때도 예를 들어 지금 아까 백 변호사가 얘기한 말세탁 같은 것도 지금은 나오는 상황이 최순실이 다 주도적으로 했고 그냥 혜택만 받았다는 쪽으로만 접근을 했는데 예. 그래서 난 몰랐다고 하는데 아니 승마 선수면 비타나라는 말과 블라디미르라는 엄청난 말과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정도는 알 수 있거든요. 예. 혹시라도 정유라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요청한 게 있다라면 정유라를 그런 식으로 지금 범죄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다 짜여진 틀에 혜택만 받은 쪽으로만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유라 본인은 하나도 원하지 않았다. 학교도 가고 싶지 않았다라고 예. 나오는데 본인이 무언가 적극적 행위를 한 것이 나온다면 예, 지금 수사의 초점은 워낙 최순실에게만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만 접근하니까 검찰에 어떻게 보면 영장 청구를 판사가 봤었을 때는 야 이게 뭐 다 삼성하고 최순실하고 박 전 대통령하고 짠 건 맞는데 거기서 정유라가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원래는 검찰이 통한 것도 기소한 것도 자 이거 봐라 이게 최순실 구금된 이후에 정유라가 독일에서의 최소한 그 비자금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거라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냥 정유라가 아니요 안부 전화했어 해버리니까 반박할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 세 분 3변 모시고 말씀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여러분들의 참여는 변호사들도 춤추게 만든다. 하루라도 단문을 단무지로 읽을 뻔했어. 하루라도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손에 가시가 돋친다. 자 9085님 아이가 있다고 기각이라 유전무죄 무전유죄 적용은 아닌지 참 허탈하네요. 아 그런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변호사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국민 감정 게이지로 따지면 벌써 몇 번 구속돼도 맞지만 감정과 법의 적용은 또 정확히 해야 되거든요. 정수님, 선배님들 평균 연령이 10대 같아요. 미성년자 데리고 방송 안 합니다. 투닥거리시는 모습이. 자, 요 코너가 제일 재미나요. 이분 은근 깔때기인데 변호사들 얘기가 제일 재밌을 정도로 내 지적 수준이 높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럼요. 오, 정수진님 대단하십니다. 탁 하고 하면 어하고 알아들어야죠. 탁 하면 어하고 알아들었나? 그거 큰일 나요. 억하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 우리가 살았었어요. 그런 시대. 그러게요. 눈물 나네요 갑자기. 자, 뭐가 막 와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커피 라떼. 야 좋은 방송입니다. 방송 중에 막 먹을 것도 들어오고 이거 뭐 바람직한 흐름이에요. 아니 근데 근데 진짜 이거 보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보는 분들이 왜 여자분이 커피를 갖다 줘요? 여자분이 아니라 우리 작가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방송하다 나가고 고맙습니다. 자 바로 끝나면 나가서 커피 가져오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 우리 작가님 좋은 분이에요. 오늘 골든벨 쐈습니다 제가. 박수. 딩동댕.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있으면 안 돼요. 국민들이 정유라 기각된 것 때문에 열받는데 열받아도 이건 이런 이유 때문에 기각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풀어줬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아까 실마리를 얘기했어요. 양 언니가 예. 뭐라 그랬죠? 어디 이러다가 빼고. 자칫하면은 유죄 받기도 유죄 끌어내기도 검찰 입장에서 쉽지 않다. 삼성 재판. 예.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증언 거부. 박상진 사장. 네. 어떻게 된 거죠? 일단 상황 설명. 그게 뭐냐면 이게 그 검찰에서 조사는 받았죠. 예. 근데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서류들이 다 있는데 그 서류들을 재판에서 쓰려면 그 삼성 측에서 이 서류를 재판에서 써도 좋습니다라고 증거로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판사가 이 사람을 따로 부르지 않고도 그냥 검찰에서 한번 조사한 서류만 보고 자신의 증거로 삼고 판단 자료를 삼아요. 재판은 아주 압축적으로 빨라질 수가 압축하고 있죠. 빨라지고 근데 거부를 했죠. 이게 그냥은 쓸 수 없다. 여기 내용이 잘못된 것 같다. 그 박상진 사장이 그런 예, 박상지 사장에 대해서 예, 취득을 시도했었다. 그러니까 결국 딴 나라로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도주의 우려가 확실한 게 아니냐라고 예. 청구를 했으나 사실 정유라가 욕은 참 많이 먹었죠 국민들한테. 예. 하지만 범죄 가담 정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게 저번 영장 기각 사유였고 아하. 이번에도 그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진 않았다라는 거 하고요. 또 자 일단 몰타로 가려고 했던 건 도주 위험에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상화 씨가 KB 하나은행 이상화 씨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삼성이 지원하는 걸 정유라 씨도 알고 있다. 알고 있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증거인멸, 거짓말.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었다 하고 증거인멸까지는 아닌데. 자기 모른다 그랬잖아요. 이게. 예, 그렇죠. 이제 그 거짓말이 문제가 되긴 아하. 했으나,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삼성이 지원한 거 알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예. 그걸 정유라 씨가 직접 삼성에 가서 돈 주세요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음흠. 그러니까 최순실이 주도적으로 하고 정유라는 어쨌건 좀 수익을 입었을 뿐이라고 해야 될까요? 최종 수익자 예. 정도?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긴 좀 어려웠다. 그리고 제 결정타는 저는 제가 보기에 2살짜리 아들이에요. 예. 아들이 들어왔는데 아들을 볼 애엄마를 구속을 시킨다. 범죄의 중대성이 좀 떨어지는 판국에 할머니 최순실도 어쨌든 구속이 되어 있는 할머니도 상태인데. 구속이 돼 있고 아하.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재청구하면 영장이 발부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이제 기각이 됐죠. 우리 백 변호사는 그때는 영장 청구 안 할 거다. 하면은 기각될 거다. 네. 아하. 네티즌 수사대들 곧 수사 결과를 곧 발표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12시에 기자회견할 겁니다. 네티즌 수사대입니다. 하면서. 조금 예전 얘기가 자, 달라진 예. 것 같기도 하고. 자, 김 변호사님. 예. 할 얘기 없어요? 맞췄으니까 이제 그 즐겁게 웃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맞춰서 즐거운 거지. 제가 뭐 정유라 뭐 기각 즐거운 건 아니고. 아니, 혹시 이런 들어가도 내심 맞아요, 이런 거 저는. 있지 않을까? 이걸 맞힐 정도로 정확성이 높기 때문에 정유라 측에서 김태현 변호사를 선임할까? 설마 하겠어요 제가? 아, 아 그런데 예. 저도 방송생활 접고 싶지 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사안의 중대성, 범행 가담의 정도, 그다음에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정황 이런 걸 감안했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김 변호사님은요? 입증이 안 돼요 이게. 거기 문제가 있어요. 입증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도주 우려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 저는 뭐 몰타 그러니까 뭐 그거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경재 변호사는 몰타 국적 취득 얘기를 영장 청구서에 안 썼다고 하는데 예. 뭐 썼든 안 썼든 썼다 하더라도 저는 별로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면 뭐 몰타가 아니라 무슨 뭐 어디 국적 취득해도 도주로 있는 거 왜? 안 들어왔으니까. 이미 안 들어오고 덴마크에서 버텼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도주 우려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아하. 그리고 뭐 아들의 문제도 있고 할머니 문제도 있는데 죄가 입증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정유라의 죄가 입증이 된다는 전제에서 너무 크기 때문에 아들과 할머니를 고려해줄 여지는 없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죄가 입증이 되면 너무 크니까. 아하.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입증이 안 입증 된다? 자체가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지금 범죄 수익 은닉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범죄가 있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은닉했다. 정유라 씨가 은닉했다는 거죠. 그 범죄는 검찰은 뇌물로 본 겁니다. 뇌물로 본 거예요. 근데 이 뇌물이라는 게 지금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퉈지고 있는데 일단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뇌물로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영장 단계에서 법원은 뇌물 어느 정도 소명은 됐다고 본 것 같아요. 영장 단계에서 아직 유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것이 범죄 수익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입증이 된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정유라 씨가 그걸 같이 썼다. 말도 타고 뭐 보도뭐 강아지 패드도 사고 아기 뭐 용품도 사고 수익을 받은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알고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상화 씨가 얘기할 때 삼성의 지원. 근데 예. 그 삼성의 지원이라는 게 정유라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 뭐 삼성이 승마 지원해가지고 하는 건 다 엄마가 말해줬어요. 나는 그건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VIP한테 가고 VIP가 지시해가지고 뇌물로 이렇게 하는 거 난 그건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78억이 들어온지도 몰랐어요. 뭐 구체적 액수도 몰랐어요. 얘기하겠죠. 아니 삼성이 지원한 거냐 어차피 자기 사인했으니까 이거 합법적인 지원인 줄 알았죠. 전 뇌물인지는 몰랐는데요. 포스트잇 붙여놔서 못 봤어요. 네, 못 봤어요. 저는요. 그리고요. 저 리포트 쓴 거 보셨죠? 그런 거 알아볼 수준이 안 돼요. 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그 입증이 안 된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제가 영장을 안 넣을 거다라 본 거고 예. 그래도 불구하고 검찰이 영장을 그래도 칠 거라고 얘기한 게 검찰 입장에서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영장은 기각됐고 전체 재판과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브레이크가 살짝 걸렸다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근데 약간 나온 부분은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초기에 검찰이 기대했던 게 정유라를 구금함으로 해서 엄마인 최순실 씨에 대한 어떤 압박을 심리적 하자. 압박이나 예.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럴 시점은 지났거든요. 하지만 어찌됐든 좀 안타까운 부분은 아까 통화 얘기 잠깐 나왔잖아요. 박 전 대통령이랑 청와대에서 1월 정봉주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똑같이 얘기하니까 재미없다 그래서 대체 불가가 제일 좋아요. 저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정봉주의 정치쇼 공개 방송을 합니다. 목동 SBS 1층에 있는 락 스튜디오 오픈 스튜디오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표창원 의원, 김경진 의원 그리고 이정미 의원과 함께 합니다. 세 분 다 핫한 의원이시죠. 여러분 여의도 폴리테인먼트를 선도하는 세 분의 의원들. 자,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거나 언제든지 SBS 홈페이지 정봉주의 정치쇼 게시판으로 오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전 시간 정치 1도 모르는 분들 정치 9단으로 만들어드리는 딱 한 달만 들으시면 됩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103.5MHz SBS 러브 FM. 합법적으로 돈 대주는 분들, 돈 대줘도 법을 안 걸리는 분들, 스폰서처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찾아뵙는 분들, 공부 잘하는 분들, 부러워요. 공부 잘하는 분들 보면. 자, 백제, 고구려, 신라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그 시대를 대표하던 율사들, 변호사들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삼변시대 전설의 고향. 포장이 포장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예, 자, 백제를 대표하는 양지열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양지열 변호사입니다. 예, 고구려 백성문 변호사. 네, 왜 고구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하여튼 항상 좀 약간 반항을 하지만 그래도 고구려로 하니까 제가 고구려로 하죠 뭐. 고구려가 백성원입니다. 흉대로 내려오게 되면 종북 좌빨해요. 조심해요. 그렇게 연결이. 예, 어째 조심하세요. 생긴 것부터가 저번이랑 조심, 비슷하게 조심. 가지고. 자, 그리고 신라를 대표하는 김태현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예, 왜 신라인지 모르시죠? 경주 김씨니까 신랑가. 신라라. 네. 신난다로 빨리 하면 신라라. 좋아요? 예. 더운데 의원님. 더워 죽겠어요. 나도. 봉도사님 너무 막 덥습니다. 던지시는 것 같아 지금. 아니 막 던지다 하나 걸리면 치명상이에요 그게. 자, 어제 또 우리 국민들 혈압 게이지 팍팍 올라갔죠. 네. 예,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예측한 분이 김태현 변호사. 그렇죠? 짜자잔. 예. 맞췄습니다. 재청구를 하지만 기각은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예, 하나. 그래서 훌륭하지 좋아요. 않습니까? 그래서 신나요? 아니 맞춘 건 좋은 거죠. 나는 이제 자꾸 기각등을 신나는 것 같아. 아니 왜? 그게 아니고 확실히 그런 아니 것 같아요. 까놓고 얘기. 아니 잠깐. 뭘까요? 저요? 아침부터. 아니 자꾸 그러지 마. 그렇게 터놓고 그렇게 표정이 그래서. 그렇잖아 지금. 예. 정유라가 구속되든 기각되든 내랑 무슨 상관이야? 내 의뢰인이 기각된 것도 아니고 내가 들어가는 아니 것도 지금 아닌데. 우주에서 혼자 따로 살아요. 대한민국 국민들 네? 모두가 지금 분노하고 아니, 있는데 혼자 이렇게 국민이 아니라 신났어요. 그냥 변호사 시각에서 딱 봤더니 그렇지.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아니 뭐 이거 뭐라고 치면 이게 그렇죠. 그 수언론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몰면 안 돼. 왜곡시키면 안 돼. 아니 내 있는 그대로. 시각에서 아니, 보니까 안 나올 것 표정이 같은데. 너무 좋아 보여서. 약간. 맞추니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알았어요. 1차 영장 청구했을 때 기각될 때는 예. 사실 그때 김태현 변호사 예측을 했었죠. 그 당시 저희 둘은 양 변호사와 저는 100% 이거는 영장 발부된다라고 했는데 아하. 이번에 두 번째 청구할 때는 청구를 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은 다 했어요. 대부분 법조인들이. 청구 안 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청구를 하면 그러니까 재청구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을 했던 게 애가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2살짜리 아이의 엄마가 돼버린 백성문 변호사님, 상황에서 우리 여기 네티즌 수사대들이요. 지난번 발언한 거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전 정확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검찰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또 뭐 증거들이나 이런 걸 포함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정리해 주시죠. 첫 번째, 그러니까 저번에는 그러니까 이대 학사 비리, 예. 청담고등학교 학사 비리 관련해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예. 이번에는 말세탁을 추가했습니다. 말세탁. 예. 이제 말세탁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 삼성으로부터 말을 받았다가 말을 막 되팔면서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 숨겼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범죄 말세탁. 수익 운익이 들어갔죠. 네, 그게 추가가 됐잖아요. 예.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었다. 예. 사실 이 부분은 뭐 재청구하는 부분에 크게 힘을 실어줄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정유라가 거짓말했다라는 부분에 이제 방점이 찍히는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덴마크에 있을 때 몰타로 뭐 망명을 시도했었다. 그렇죠. 뭐 이런 게 국적 좀- 증언한 것을 좀 내 잘못한 것 같고
좀 강압적으로 한 것 같아서 그것도 증거로 쓰지 마시오. 이렇게 못 하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거기서도 말을 바꾼다라는 게 이런 건 있어요. 다만 이게 법원에서 봤었을 때 왜 저게 신문사항에서 지금 검찰에서는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라고 하는데 저기 자꾸 말을 바꿀까? 그러면 그 증언의 신빙성 자체가 떨어지긴 하는데 그러나 여전히 결정적인 얘기는 못 끌어낼 수도 있는 거고요. 문제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최소한 거기서 만약에 끌어낼 수 있다고 할지라도 시간은 확실하게 걸리고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8월에 나와야 되잖아요. 8월 17일이요. 네. 나오는 것까지는 확실히 보장이 돼 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방식을 제시는 했지만 제가 말한 방식에 흠결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박상진 사장은 똑같이 거짓말을 했다고 했을 경우 앞서 잠깐 얘기했었지만 본인의 피고 사건에서 피고인심으로 거짓말하는 거 처벌을 못 해요. 피고인들은 헌법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웃긴데 그렇죠. 자기 방어할 부주에 거짓말을 권리 보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서 하고서는 거짓말은 위증으로 처벌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남아 있는 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못해요.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미국처럼 사법방해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제도에서는 그거는 뭐 제도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1부에서 삼성 얘기를 마무리하고 2부에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삼성 얘기가 박근혜 재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2부에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정봉주의 정치쇼 2부 들어가겠습니다.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변호사 백지의 양지열, 고구려 백성문, 신라의 김태현 변호사 이분들은 급여를 엽전으로 받습니다. 자, 삼성 얘기하다가 잠깐 끝냈는데 이게 삼성 재판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삼성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사실 중요한 재판이 삼성 재판 아니에요? 이재용 부회장 재판 제일 중요하죠. 예. 그리고 다른 오죽하면 박영수 특검이 세계의 재판이라고 그랬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참여하는 변호사들도 지금 사실 어찌 보면 이걸 뭐 단순히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뭐 일단 그 펌의 크기나 그리고 변호인들의 그동안의 경력을 봤을 때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참여하는 변호사들보다 훨씬 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는 분들이다 태평양 보니까 법무법인 전문적으로 붙었잖아요. 말하기 그래서 안 했는데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래도 또 이게 또 방송에서는 간접 광고라고 또 우리한테 또 고맙다 그러지 않을까요? 하여튼 그래서 그 변호인들과 치열하게 그러니까 법적 다툼을 해야 되는 게 아마 특검도 굉장히 힘든 재판일 거예요. 거기는. 그리고 그 재판의 결과가 어찌 보면 사실상 박 전 대통령 최순실의 재판 결과 동일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전에 이 세 분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 이재용 재판을 선고 늦어질 겁니다. 나중에. 이재용 재판을 내용을 보기 위해서 박근혜 최순실 변호인들이 컨닝을 하고 있다. 봐야죠. 그럼 컨닝이 아니라 판고를 해야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양 변호사님,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 저기 그 이재용 변호사 변호인들 쫙 왔어요. 당대 이 힘께나 쓰던 분들이야. 이게 약간 후달리나요? 재판하면서? 아니죠. 아니 그럴 리는 없죠.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고요. 그러니까 HDD? 정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을 뭐 박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일단 법대에 올라가서 보면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고요. 두 번째로 판사들은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검찰은 너무 똘똘똘똘 뭉쳐서 문제인데 판사는 또 너무 뿔뿔뿔뿔 흩어져서 문제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것을 보장을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근무를 했다거나 예를 들어서 옛날에 부장으로 모셨다거나 같은 방에 있으면서 하고 요즘 또 문제가 되잖아. 양승태 대법원장이 야 우리도 검찰처럼 한번 해보자. 그 쥐고 흔들려고 그러다가 또 100명의 판사한테 들이박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영향받지 않을 텐데 다만 이거는 지금 문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특검도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더 힘을 쏟아서 빨리 끝내고 싶었을 거예요. 이재용은 길게 느리고 차라리. 근데 양상은 박 전 대통령은 계속 버티면서 온갖 증인 다 불러오면서 시간 끌고 있고 이재용은 오히려 차라리 빨리 가거든요. 차라리. 아니 이재용 부회장 재판 일찍 시작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2달 텀이 있습니다. 2달인가 3달인가. 알겠습니다. 세 분의 변호사 말씀 듣고 있는데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110님 버스 아닙니다. 지금 재판 보면 줄줄이 다 기각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1985님 매일 듣고 있는 33살 청취자입니다. 그러니까 전화번호도 1985년생으로 해놨잖아요. 33살이니까. 훌륭하시네요. 산수에 빠르시다. 제가 85년생 알고 있는 분이 있어서.